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동결로 발표를 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엔 글쎄 이런 애매모호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옆에는 오랜만에 오신 전문가분 한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누가 보면 한 1년 만에 나온 줄 알겠어요. 아, 너무 반가워서 제 그렇습니다. 기억으로는 지난주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고요. 네. 옛날엔 매일 하다가 요즘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밖에 안 나오니까 저의 마음도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지만, 네. 시장 이야기를 또 매일 하다가 그쵸. 이제 일주일에 2번씩만 하니까, 네. 또 사실은 준비할 게 좀 줄어들죠, 아무래도. 5번 하는 것보다는 2번 하는 게 준비할 게 줄어드는데, 네.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단점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 일단 보면은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일단 유지는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 향후에도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그쵸. 미국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이제 다우지수가 0.15, 나스닥 0.42 네. 여기 다 올라줬는데, 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은 금리 인상을 추가 인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는 작년에 4번 인상을 했고, 그쵸. 올해도 이제 2번 정도는 추가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시장이 너무나 견조하다라고, 네. 실물식 경기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제 미국 시장이 고용 이제 실업률 거의 제로 상태고, 그렇죠. 완전 고용을 이뤄냈다, 뭐 이런 네.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되는 것 자체에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동력을 찾고 있지만은, 네네.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시장 지금 코스피가 0.04%, 뭐 오른다고 볼 수 없죠. 그냥 네. 근데 코스닥은 0.98% 정도니까 1% 정도 오르긴 했는데, 네, 등락세가 보입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사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자체는 뭐냐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다운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네. 코스닥은 이제 돌리는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코스닥 차트고요. 네.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네. 코스피 차트는 저점 대비해서 꽤 올라와줬어요. 그쵸. 꽤 올라와주고, 오늘도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코스닥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쵸.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부러지기도 하고, 뽀사지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 지난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봤을 때 제가 방송을 안 해가지고 이제 직접 하진 않았는데, 네. 네이처세 같은 경우도 23%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보던데, 네. 물어볼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아직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니, 방송을 안 보는 자가 분명하다. 이거는 좀 절대 손도 대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벌써 그쵸. 오래됐는데,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들 좀 힘이 빠지면서 코스닥이 좀 힘을 못 받고 있고, 코스피는 맞아요. 거기에 대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분기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자리 정도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저점 레벨하고 전고점 레벨 다 맞다는 자리인데, 네. 지금 이 정도 라인이 지금 저항선이 될 구간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만약에 힘있게 돌파를 하면은 상승 추세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은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네. 지금 우리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과연 우리 시장을 비교하는 게 맞는지라는 고민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이 이쪽이 다우요, 이쪽이 이제 나스닥이고요. 이쪽이 이제 상해 지수고, 이쪽이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인데, 네. 사실 미국 지수들은 지금 좋아요. 거의 조금만 더 오르면 지금 전고점 뚫을 기세예요. 네. 전고점 뚫을 기세고, 뭐 신고가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구간인데 반해서 저희 시장은 아직도 쌍봉 만들어주고, 이제 외바닥 한번 잡아주고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선 라인이, 빨간색 선이 거의 아까 제가 들었던 대로 전저점 레벨에서 전고점 레벨을 잡아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힘있게 돌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예전에 저희가 13거래를 연속 상승할 때도 생각보다 좀 많이 가긴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바로 밀려내려 칼같이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선 그어놓고 몇 개 선 그어놓고 이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열기체죠. 이제 그 범인을 정하는 거죠. 범인. 그러니까 네. 이 정도에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움직이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정도 밑에 라인이었다. 특히 여기같이 쌍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에서는 네. 뭐 저희도 방송할 때 매수를 막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인데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매수세를 좀 담아봐도 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네. 예측을 안 하고 해서 올라갈 걸 우리가 사잖아요. 그럼 그쵸. 올라가는 주식을 산다는 건 결국은 예측을 한다는 건데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럼요. 사는 거죠. 네. 안 그러고 그냥 뭐 눈 감고 찍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돼요.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2100 인근에서는 인버스를 좀 당해보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대신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네. 매도 치면 되죠. 매도 치면 되고 해지용으로 하는 거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예전에도 저희가 한참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인버스 들 때도 한 이 정도 라인, 네. 한 요 정도에서, 한 요 정도 구간이면은 인버스 좀 당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구간이 어느 구간이었냐면은 전저점 레벨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고, 네. 전고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저항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살짝 돌파를 하고 다시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아래 상단 에버러지는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범위는 둬야 되는데 네. 저희 시장은 사실 글쎄요,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죠. 그쵸. 경기가 안 좋고 실물 경기도 안 좋고 좀 내년에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국회도 안 열렸죠. 국회도 안 열리고 지금 IMF에서도 저희 나라에 지금 추경을 해서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안 자체가 예상 외의 항목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제가 뭐 뉴스를 보고 전해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국회를 열고 이거는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좀 민생 법안들은 좀 통과시키고 쓸모없는 예산들은 좀 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열리지도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 경기 자체가 글쎄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해야 될 것들, 국회에서 해야 될 것들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이런 경기 뭐 축소 국면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 기업이라든지 네. 개인이라든지 이런 주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라는 주체가 또 있기 그쵸. 때문에 3요소 중에 한 요소가 지금 뭐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월급 받아 가겠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네. 슬프신데 아, 왜 그럼요. 웃으시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초탈한 그냥 너털 웃음이라고 할까. 네. 예, 제가 낸 세금으로 월급은 받아왔겠죠. 출근 안 하면서. 네. 그러고 있어서 지금 저희 경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승장은 저는 일단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올라가봤자 2,200 라인. 그러니까 추측을 예측하기로는 여기서 쌍바닥을 다시 만들어주고 저점을 좀 올린 상태에서 2,200선에서 저항을 맞고 뚫고 나가면 좋지만 네. 밀려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굳이 이제 얘기를 하라면은 네. 어떤 점이죠?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저희 나라 주식이 많이 부러졌거든요. 그쵸, 왜냐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부러지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부러지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듯 하다가 이거 부러졌구나 하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무너지고 힘을 못 썼는데 네. 지금 다시 또 대항국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쵸.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드리다 보니까 긍정적인 걸 찾자면은 네. 그런 측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은 강하게 상승을 예측하기 좀 힘든 구간이다. 만약에 상승해주면 땡큐. 어차피 여러분들 개별적 갖고 계시니까 그쵸. 하락하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인버스 약간 물량 담아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전략은 석 달 내내 네. 해지앤 트레이딩 전략 아직도 유지 가능하다. 네. 아직 상승으로 확실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저희가 이영재 전문가께 계속 해지 전략과 개별적 트레이딩 전략 계속 3개월째 말씀해 주셨다시피 듣고 있는데 언제쯤 이 전략 말고 다른 전략을 좀 들을 수 있을지 시장이 좀 좋아져야 그런 전략을 들을 텐데. 근데 그쵸? 사실은 시장이 만약에 네.
좋아졌다고 가정을 해도 해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주식을 하시면서 개별 종목들을 사시잖아요. 그 그쵸.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게 개별 종목을 사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베팅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치거나 대차거래, 대주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흘에 거래일, 식거래일이다 그러면은 식거래일 연속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100이라는 100거래일을 놓고 예를 들어서 60거래일이 올라가고 40거래일이 떨어지면은 네. 40거래일은 하락에 베팅한 게 맞거든요. 어. 근데 100거래일 전부 다 올라가는 게 아닌데 100거래일 전부 다 올라갈 것처럼 개별 종목만 산다는 거는 상승만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베팅을 만약에 장이 좋아지더라도 해지는 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어느 맞다. 정도는. 그럼요. 네네. 왜냐면 항상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 시키시려면은 수익을 그러니까 손실을 방어하는 전략도 같이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 항상 여러분들 개별 주식만 하시고 현금도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해지를 좀 하시는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좀 종목 상담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등락을 거듭하는 만큼 종목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가요? HLB 생명과학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5월 2일 날 매수하셨고요. 17,000원 매수가의 비중 15%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최근에 HLB에서 발표한 삼각합병 공시에 따라서 생명과학이 좀 보유하고 있는 LSK, 네. LSK 바이오파마 지분 매각 여부에 좀 주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좀 아직까지는 결정이 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 세워볼까요? 글쎄 요즘 제약바이오가 제가 네. 뭐 방금 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종목이 또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를 네. 제가 계속 어둡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니눈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안 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누군가 했습니다. 네. 제발 그런 만큼의 영향력이 있으면 그럼 내일부터 떡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그 정도의 힘이 있으면 네. 내일부터 상승, 오늘부터 상승 1일 뭐 이런 거 할 텐데 네네. 그런 영향력이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지금 많이 부러지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하셨던데 원래 HLB 생명과학은 이제 에너지 서비스 컴퍼니를 주사업으로 여러분들 다 이제 바이오 회사를 알고 있고 네. 이름도 생명과학인데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트를 보시면은 네. 화면 한번 보시면 공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LSK인데 네. 여기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리보세나림을 개발하는 회사기 때문에 얘네 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이제까지 주식이 왜 올라왔겠습니까?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하는 일 많아. 현대 요트도 있고 바다중공업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고 있는 뭐 화진 메디칼도 이제 출자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LSK 리보세나림 이쪽 그 신약 개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쵸. 기대감을 갖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신 구간은 사실은 나쁜 구간은 아니에요. 5월 2일에 이일 날. 17,000원 정도 구간이면은 네. 대충 한 요 정도 레벨인데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이렇게 여기 보면 선 막거져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녹색, 저기 주황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제 일목균형표인데 저도 일목균형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차트는 볼린저 밴드예요. 언제나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이제 여기 그어져 있는 빨간색 선, 여기 네. 이제 밑에 있는 하늘색 선하고 중단선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차트인데 네. 일목도 가끔 보거든요. 일목도 보긴 봐요, 사실은. 일목도 네. 보긴 보는데 일목 구름대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저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물론 할 때도 있어요. 대북주는 합니다. 대북주는 제일 밑에 잡아야 되기 대북주는 때문에. 예외. 그럼요. 네. 이각 섹터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하면서 한 가지 기법으로 물론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섹터마다 섹터의 특성이 있거든요. 섹터의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좋을 때는 뭔가 뉴스가 나오면은 미친 듯이 터져가는 그 폭발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이제 호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호시절인 시절은 아니에요. 시절은 아니고 수급도 잘 안 붙고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호시절 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총 자체가 무거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퉁 치면 날아가는데 이제는 뭐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그만큼 날아가지도 않고 탄력성이 좀 떨어지죠. 옛날 그 탄력 있던 모습을 기대하고 왔던 많은 이제 매수 분들이, 주체들은 네. 옛날만큼 안 가네? 좀만 먹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또 못 가요. 그쵸.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 좀 제약바이오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 최근에도 뭐그 티슈진도 어제 이제 얘기 드는 건 15일 동안 이제 상표 심사를 추가를 한다고 네. 제가 연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나와야 될 시기에 지금 결과들은 안 나오고 HLB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리보세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실험 계속 하고 있지만은 네. 결과가 지금 나와줘야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루머가 돌고 있으니까 실제로 매도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사실 차트로만 보면은 네. 손절을 해야 될 차트예요. 왜냐하면은 차트를 좀 크게 보여주시면은 네. 저점 잡았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 라인도 있었고, 이 라인도 있었고, 특히 최근엔 저점도 올려오셨어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네. 점점 저점을 내리더니, 여기서는 부셔버렸어요. 부셔버리면은, 어느 자리까지냐면은, 대충 한 이 정도 구간, 거의 이 정도 구간이에요. 이 정도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현재 지지받아주는 구간이어서 잡은 게 아니고, 네. 이 정도에서 갭 띄우고 처음에 2018년에 갭 띄우고 잡았던 2년 전, 1년 반 전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자리 이상이 밀려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장사도 잘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 네. 주식은 안 가더라 이러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HLB 생명과학이 너무너무 좋은 주식이다. 정말 기술력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다 좋은데 네. 주식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사실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현재 자리가 무너지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주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한 14,000원대에서 잘 주면 17,000원, 16,000원대까지는 뭐 루머였다고 판단이 되면 쉽게 줄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만약에 그냥 루머로 끝났다. 네. 라고 한다면은 쉽게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그래도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네. 제약바이오가 한 번은 더 그 먹을 구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도 한번 놀았거든요. 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인 제약바이오가 개별 종목 위주로 한 번씩 놀 구간은 나오지만은 힘있게 가긴 힘들다. 섹터 자체가 가기가 힘들다고 그쵸. 말씀드렸었는데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기서부터 3,000원대부터 11,000원까지 3배 장사했어요. 이게 마지막에 한 번씩 놀 구간들은 주긴 하는데 이게 옛날처럼 섹터별로 힘있게 다 갈 것이냐 그러면 저는 아직도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장롱에 묻어놓겠다 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특히 뭐 삼바 같은 경우도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어서 악재가 나왔을 때 섹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HLB 생명과학 반등식 매도 의견을 드리고 네. 만약에 현재 구간 말씀드렸던 이 구간은 현재 저점을 잡아준 구간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갭 띄우고 단기 지지를 줬던 그러니까 밑에 꼬리를 잡더니 이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이 라인이 부서지면 좀 힘들다. 이게 한 13,000원 정도 뭐 지금 11,000원인데 13,000원 1,700원 1,500원 정도 자리네요. 네. 한 손절가 1,500원만 잡으시고 일단 반등시 매도하시는 걸로 네.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인가요?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네,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죠? 올해 6월 13일 날 하셨고요. 3,600원 매수가에 비중 10%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담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7.13%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시세를 좀 주고나는 종목인데요. 현재는 수익권이십니다. 네. 근데 계속 좀 보유해도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체 차트로 보면 네. 전체 차트로 보면은 지금 차트가 급상승을 줬다가 돌리는 자리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트를 요렇게 여러분들은 거의 뭐 이 정도 레벨만 보다 길게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 보시거든요. 그렇죠.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보죠. 이거 지금 2달이에요. 2달이요? 두 달 치어도 이거밖에 안 보여요. 오. 근데 2달치 굉장히 보면 가까이 보죠. 네. 이렇게 보시는데 통상은 이렇게 연 단위로 놓고 보시면 사실은 차트 흐름 자체는 되게 좋은 흐름이에요. 근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이거를 거래를 할 거면 최근에 이제 반등을 줬던 이유도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최근에 이제 1,000만 원을 돌파했기 시세가 때문에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네. 같이 추가 시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상화폐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비트코인을 사셔야지 네. 이런 종목들을 사시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사셔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비트코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하기도 힘들고 네. 주식으로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난 주식인데 하시는 비트코인 거죠? 네. 관련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지금 자리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음. 나쁘지 않고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자리인데 네. 현재 만약에 오늘 자리가 깨졌으면 한 61선마저도 깨졌으면은 조금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한 전저점 레벨 한 3,600원 정도 레벨이 지지해줘야 될 자리거든요. 최소한 네. 3,600원 선에서 3,700원대는 지지해줘야 될 자리인데 오늘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막 너무 급등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코스닥은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전체 시장 자체가 크게 좋은 정도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을 3%, 한 4% 가까이 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좀 돼요. 네. 그래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 3,650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3,600원에서 3,700원 사이 네. 3,650원 정도를 손절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한번 볼까요? 시세 한번 볼까요? 네, 비트코인 시세도 비트코인이 지금 1,082만 4,200원이에요. 그리고 네. 이더리움도 있고 리플도 있고 많은데 네. 제가 아는 동생이 네.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리딩을 하는 전문가예요. 저 같은 경우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쵸.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쪽 그 전문가분들도 가상화폐 전문가들도 있죠. 있어요. 네. 가상화폐 전문가들도 있는데 가상화폐 전문가 팔았대요. 1,000만 원 인근에서 팔았대요. 그래서 네네. 그래? 그래서 이제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술 사라. 벌었으면 뭐하니 술 사 먹지. 네. 그래서 이제 술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 비트코인 떠날까 불안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를 두고 떠날까 봐. 나를 두고 가버릴까 봐. 이 지금 차트 자체는 네. 이제 상방이 막혀 있는 자리라서 한 1,000만 원에서 한 뭐 그 구간에서는 1,000만 원 이상에서 한번 조정을 주고 갈 구간이라서 자기도 털었는데 네. 심리가 너무 불안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날 버리고 가면 안 되는데.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그럼요. 심리가 또 반영이 되네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돈이 맞는가 가치가 있는가부터 사실 시작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가상화폐라는 그쵸. 게 주제죠. 그렇죠. 도토리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월드 도토리요? 그럼요. 네. 옛날에 그 도토리 도저히 안 써보셨고 너무 나이가 이제 아니죠. 싸이월드 때 도토리를 이제 구매를 하는데 도토리보다 가상화폐가 조금 가치가 덜하다 이런 그럼요. 입장이신 거죠. 가치가 덜하다기보다는 1,000만 원인데 가치가 덜할 수는 없죠. 근데 과연 돈으로서 가치가 명확하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화폐 가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50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에 의해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배가 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들고 가가지고 옛날에 이게 10,000원이어서 삼겹살 1인분 먹으면 2,000원이 부족했는데 네. 지금 이걸 가져가면 2인분을 준다. 이런 과연 이제 화폐로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화폐라기보다는 약간 투기로 가는 게 아닌가. 특히 최근에 장이 어렵기 때문에 네, 장이 어려서 또 반대로 그쪽으로. 그렇죠. 가시는 수급이 건 그쪽으로 아니죠. 몰리는 성향도 좀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장이 일단 안 좋으니까 해치 측면에서는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그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던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안전자산인 비트코인 쪽으로 가상화폐 쪽으로 수익이 몰린다. 저희가 아는 안전자산이랑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저희가 안전자산이라면 뭐 현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네. 뭐 금이라든지 그랬었는데.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수익이 몰린다라고 분석을 하는 어이없는 얘기를 듣고 언제부터 이게 안전자산이었는가라고 저희가 혹시 시대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럴 저희가 수도 좀 있겠죠. 너무 유행이 뒤떨어졌나 보네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측면을 볼 수도 있죠. 네.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다르시네요. 가치 자체가 이거는 리니지 아덴버그가 안전자산이라고 본다고 할 수도 있는 측면이에요. 물론 그거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네, 실제로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가치가 있는 거겠지만은 지금 국면은 사실은 그래서 전문가들도 비트코인 전문가들도 날 두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불안해한다는 얘기는 네. 심리적으로 추가 상승을 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2천만 원 이상의 맛을 봤기 때문에 얘가 날 두고 떠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맞다. 네. 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그런 걸 떠나서 차트 측면으로 봤을 때만 해도 어쨌든 간 크게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도는 차트이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쵸. 주식 차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네. 보유 의견 드리고 일단 손절가 아까 말씀드렸던 3,650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3,65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뭐 전문가님이 애정하시는 종목이네요. 그럼요. 어떤 종목이죠? 경농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율 화면 통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언제 6월 매수하셨죠? 12일 날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군요. 저는 네. 이렇게 밑에 보고 이제 읽느라 6월 12일 날 1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상담 종목은 바로 경농입니다. 12일이면 저희가 방송에서 좀 언급을 해드렸던 날인데요. 자, 어제는 정부가 9년 만에 대북 식량 자원을 좀 지원을 결정을 하면서 경농을 비롯한 농업주가 시세를 줬어요. 또 네. 오늘 주목해봐야 할 이슈는 또 단연 북중 정상회담일 텐데 오늘 오후쯤에는 어느 정도 좀 이뤄질 것이다라는 네. 관측이 나오고 있으면서 대북주 흐름이 또 여전히 좋거든요. 네. 종목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난주 이 시간에 추천을 드렸었죠. 네. 추천을 드리고 대북주 아난티 하면서 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경농 말씀드렸었고 인디에프 말씀드렸었고 두 개 말씀드렸었는데 보이는 게 없다고 경농이 이제 어제 시세를 좀 세게 줬고 네. 사셨던 구간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수익은 많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10%는 낮겠네요. 일주일에 네. 10%면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나섰을 텐데 어제 이제 대북주들이 떡상을 하길래 네. 대부분 이제 밤에도 이제 심심하면 혼자서 집안에 앉아가지고 네, 뭐 하시나요? 맥주 캔을 하나 따고 네. 주식 방송을 봅니다. 어. 이제 야구를 보다가 야구가 끝나면 야간 주식 방송을 하는데 하죠, 네. 대북주가 어제 날라갔기 때문에 대북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언급을 해주셨나요? 아주 된 게 없다. 북한은 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라늄을 사찰을 받겠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상한가라도 상따를 해야 된다. 네. 대부분 전문가들 견해가 뭐냐면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의 영역. 하지만 신규 접근은 무리. 대북주는 아직 사실 실체가 없다. 그리고 북한은 뭐 포기할 것도 아니고 포기하려고 핵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 뭐 이런 게 일단 그 우라늄을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핵사찰을 받겠다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뭐 상따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결론 보고 합시다. 그 얘기인데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다 맞은 거예요. 다 맞은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노이 회담 2, 3일 전부터 계속 빼라 그랬는데 그쵸. 그때부터 저희 물량을 봐왔던 전문가들의 리딩들이 감사하게 물론 저는 생각하죠. 왜냐면 저희 회원들 다 뺐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때 맞았기 때문에 지금 겁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라늄이나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국제 핵 기구에서 사찰을 받거나 이럴 때 대북주를 매수를 한다. 네. 이거는 신라젠 펩사백이 임상이 끝나서 완성이 된 다음에 판매가 됐을 때 신라젠 들어가죠.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렇잖아요. 신라젠도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아까 HAB도 마찬가지고 임상 실험 중이지 지금 시판돼 가지고 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약이 완성이 돼 가지고 지금 뭐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감이 있을 뿐이죠. 근데 네, 그 당시에 제약 바이오들은 그렇게 잘 추천을 하시더니 어째서 대북주들은 이렇게 박한가라는 생각 좀 들어요. 물론 네. 어제 만약에 저한테 사도 되냐고 물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신규 진입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아니죠. 생각이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신규 진입하라고 했잖아요. 신규 진입하라고 했고 어제 추가로 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아니다? 사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조금 더 담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만약에 사라고 했으면 저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냥,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셨군요. 네. 왜냐하면은 일주일 전에 사라고 할 때 안 사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쵸. 수익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타이밍이 딱 나왔을 때 사고 타이밍이 나왔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타이밍이 나왔을 때 이러다가 타이밍 지나고 올라갔을 때 그제서야 이제서 항상 이게 항상 반복돼 왔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반복해서 뭐라 그랬어요. 올라간 다음에 비쌀 때 사고 산 다음에 떨어지고 항상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 하는 말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이 말을 하는 게 네. 그건 당연한 게 계속 위에서 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구간을 잡아줄 때 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대북주를 보는 뷰가 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은 없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대선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남선 안면님도 그렇고 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마니커 같은 경우 네. 이제 돼지열병 때문에 다음날 뭐 상한가도 찍고 맞아요. 힘이 갔었는데 네. 사실은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마니커 닭을 과연 얼마나 사 먹었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것보다 차라리 이번에 U20 그 월드컵 때 결승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닭이 많이 나갔으면은 내가 봤을 때 죽어도 1,000마리는 더 죽었지.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간 시세를 줬잖아요. 그럼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럼 기대감으로 네. 간다는 거는 맞다고 봐야 되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시세를 내고 수익을 벌어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네. 봤을 때 지금 이번에 대북 신년 지원을 했고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북중 간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될 텐데 그렇죠. 웃기는 게 확실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네. 많이 떨어졌으면 부정적으로 해석한 뉴스들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네, 이게 네. 재밌는 게 사실은 이 경동 차트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네, 차트 볼게요. 어제는 급등이었거든요. 네. 어제 고가 12%까지 갔다가 종가 9%인데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근데 그 전날 3% 빠졌고 그 전날에도 그러니까 그저께도 3.5% 빠졌고 네. 3일 전에 3.5% 빠졌고 그저께도 네. 한 3% 넘게 빠졌는데 그럴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하고 북한이 협상을 하니까 이제 북중하고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한미하고 이렇게 공조체가 돼가지고 편가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대북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네. 북미 관계에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네. 주가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돼서 종목이 올라가니까 어제 돼서 올라가니까 북중 기대감 때문에 이제 조금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는가. 그렇게 뉴스를 쓰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네. 최악의 국면이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종목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미사일만 안 쏘면 된다. 맞아요. 그 말씀하셨었죠. 지난번에 미사일 한번 맞고 버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점은 이제는 진짜 신뢰도가 있는 저점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번에 미사일 한 번 못 쏘면 제 생각에는 쉽지 큰일 난다, 않아요.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 만약에 미사일 쐈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거죠. 정은이 형님이 공매도를 치셨구나. 한국에 있는 그 전문가들 통해서 공매도를 친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돈 벌기 쉽습니까? 정은이 형님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하나 쏘는데 뭐 예를 들어 진짜로 뭐 탄두를 싣고 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빈 총알 쏠 거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는 걸 확인하는 정도만 쏠 텐데 하나 쏘는데 그래서 1억이 들면은 이거를 숏으로 잡아놓고 옵션 같은 거 숏으로 잡아놓고 숏 몰빵을 쳐놓으면은 제 생각에 한 뭐 1,000억, 2,000억 뭐 금방 벌 텐데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사일을 맞으면 끝나요. 제 생각에 럼프 형님 2번 안 봐줄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사실 대화국면 다들 좀 관심을 갖고 달라붙기도 했고 대화국면이 이루어지고 14년 만에 이제 중국 주석이 이제 방북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화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문재인 대통령 구상대로 6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정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20일인데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북중 정상회담 끝나면은 일주일 남짓 시간인데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쉽지 좀 않고 타이트하죠. 한 상반기가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7, 8월 생각해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비건 뭐 특별대표 같은 경우도 뭐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라는 건 맞아요. 뭐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악은 지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부러지다가 최악의 국면에서 지지를 받고, 이게 최저점이잖아요. 네. 최저점에서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반등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터마다 특성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면은,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추세를 돌려주고 거기서 이제 눌림목 주면은 그게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건데 네. 대북주는 최대한 밑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뉴스에 따라 가고 섹터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최저점을 잡는 게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 맞고 다음날 다다음 주 정도면은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추세를 돌린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이제서야 시세를 주는 자리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보유를 하실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도 돼요라고 그러면은 네. 지난주에 하시지 그러셨어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사시고 싶으면 다시 한번 조정을 줬을 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대북주 날릴 때 사는 거 아니에요. 날릴 때 사면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내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안 되고, 한번 다시 또 조정을 주면은 들어갈 구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유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북주도 대북주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미 회담이 잘 되면 어쨌든 네. 주식시장 전체에 혼봉이 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그쵸. 지금 시장이 조금 오늘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네. 최근 들어 반등을 주면 과연 우리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보면은 모멘텀이 없거든요. 상승 모멘텀이 제가 오프닝에도 말했는데 상승 모멘텀이 너무 없어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올라가는 거는 이런 정도죠. 저가 매수세 정도인데 저가 매수세 정도인데 굳이 이게 예를 들어서 또 미국 시장에 가니까 투심이 조금 완화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지금 1,000만 원이 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심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급이 과연 잘 들어오고 있는가, 세게 들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네네. 제 생각에는 북미 정상, 미중 그 무역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북미 정상회담 또는 그 앞에 이제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네. 오히려 주식시장에 좀 혼풍이 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 자체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북주들 지금 들어갈 구간은 아니지만은 네. 빠졌을 때 실제로는 우라늄을 까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빠졌을 때는 제가 또 타점 자주 드리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안 드리다가 한번 드렸었는데 결국은 일주일에 10%를 먹고 가면은 네. 예를 들어서 10%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린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데 사자마자 어쨌든 10%를 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가 빠졌어요. 그럼 본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손실 보면서 버티는 것보다는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만약에 사면은 사자마자 손실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아직 지금 위험한 현재는 구간입니다.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네. 딱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방송에서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해도 무리 없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네네.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영역이지만 신규는 아니 된다. 지난주에 사시지 그러셨냐 네.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 대북주 갖고 계시는 분들 크게 문제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좀 가벼운 종목들로, 어제 이제 그 방송 보는데 네. 향후 기대되는 대북주에서 현대 엘리베이, 뭐 현대 롯데비 이런 거 타는데 네. 좋은 종목이에요. 그쵸.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네.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북주는 저는 지금 구간은 가장 발 빠른 놈, 가장 탄력 있는 놈, 네. 시총 좀 약한 애들, 네, 이런 가장 애들이 가벼운, 가벼운 놈들이 멀리 가고 빨리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어제 같은 거 일신석재 이런 애들 좀 빨리 갔는데 네. 결국은 좀 가벼운 놈들 위주로 조금 나중에 조정 시에 한 번 정도는 제 생각에 매수 타점 다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방송을 하면 네. 말씀을 드리겠죠. 안 하면 모르죠. 뭐 어제 제가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제가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뭐.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시는 분은 보유하셔라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인 경농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이영재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 댓글로도 저희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의미했던 인내심이라는 문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상승 기대감이 있었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좀 인내심을 가져야 할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한숨과 고민들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